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불통과 오만을 보여주는 윤석열 당선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용산시대를 선언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리수다, 주객전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다 조선일보에서도 이를 비판하며 군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 직원들은 계집도 이렇게 갑자기 허물진 않는다. 사지를 찢어 국방부를 해체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보다 더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가 궁금할 따름이고요. 오죽하면 국방부 매점에서 갑자기 폐업 통보를 받아서 날벼락을 맞았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산 주민들도 이것은 악재라며 여러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몰표를 줬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윤석열의 불통과 오만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윤석열 측이 벌집을 건드린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민심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국방부와 인접한 재개발 구역의 반발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고 만약 확정된다면 주민들의 반발 시위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 스터디 카페 그리고 용산 맘카페 등등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고 교통체증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 고층 건물 규제 생기면 어떡하냐 왜 옮기는지 모르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현준 교수는 뷰가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유현준 씨의 형이 윤석열 캠프에 있었다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에 민주당에서도 맹공에 나선 상황인데요. 연쇄 이동 문제, 미사일 발사 위협은 가중되고 있는데 국방부 이사 준비라니 참담하다. 그리고 오히려 소통이 아니라 시민 접근은 어렵다.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것은 윤석열의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예산이 1조 이상 수요될 거라고 하는데 틈만 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비난해놓고 본인들이 쓰는 예산은 착한 예산이란 겁니까? 그러니까 취임 전부터 이렇게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고요. 오죽하면 국민 차원까지 벌써 하루 만에 5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측 이재호 씨가 이건 풍수지리밖엔 설명이 안 된다. 다시 제왕적 권력을 강화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정말 대통령이 가면 안 될 자리다. 누가 봐도 용산으로 간다는 건 풍수지리설 그걸 믿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무슨 용산은 용산이냐. 생각만 해도 화가 난다. 그것도 국방부를 쫓아내서 거기 가는 건 뭐로 해석할 수 있겠냐. 풍수지리설에 힘을 보태고 있는 건데요. 펜코 정치인 지망생인 박민영 씨가 무속 프레임에 대해서 민주당 탓을 하고 풍수지리설 엮는 건 과한 거라고 저렇게 되도 않는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재호 씨를 까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제대로 문제 해결이나 했으면 좋겠고요. 저것 또한 말장난에 불과하죠. 이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명분을 제시한 국민의힘 정치인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러니까 벌써부터 취임덕이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김성애 소장도 이렇게 취임덕이라고 따끔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이게 시선 돌리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꼭 완성시켜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의 오만함과 불통 행보에 대해선 그거대로 비판을 하고 검찰 권력 강화는 그거대로 막을 필요가 있겠죠. 이런 와중에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번개로 찾은 김치찌개집을 가서 가격이 얼만지 알아보고 그걸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선 이런 글 쓰고 월급 받기 부끄럽지 않냐?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김건희는 검찰이 주가 조작 소환 통보했는데 뭉개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은 제대로 보도 안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덩치 있고 뽀얗더라. 동네 목욕탕 목격담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나흘 연속으로 오찬을 공개했다는데 꼬리 곰탕을 먹든 짬뽕을 먹든 김치찌개를 먹든 지금 뭐가 중요한지 윤석열 측이 모른다면 언론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정상 아니냐는 겁니다. 아무리 당선된 직후에 띄워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의원의 아내가 직접 가정폭력과 사문서 위조 등 비위 행위를 고발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중이란 소식을 전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폭로된 겁니다. 평소에도 칼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과 온갖 폭력을 일삼았었다고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도움을 요구하더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괴롭혔다 하고 아들한테까지 칼을 휘둘렀다고 하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상식과 공정을 외치는 게 너무 개탄스러워서 직접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렸다는 건데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남편의 만행을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에 수차례 제보했지만 어떤 곳에서도 그의 범죄 행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국민청원이 12,000명을 돌파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에 안병길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네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상황 아닐까요? 그리고 언론은 이 사실 여부를 제대로 취재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찬 메뉴 타령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